좀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 병원 치료를 TBT라고 그래요. TBT. TBT는 뭐냐면 TMJ, 턱관절이에요. 턱관절 밸런스 테라피. 그래서 TBT 이렇게 표현해요. 턱관절을 치료하는 건데 왜 턱관절을 치료하냐? 원장님 나는 턱 안 아파. 나 턱 멀쩡해. 입 벌리는 거 멀쩡하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턱관절을 왜 치료하냐고 그러냐고. 턱관절은 치과에서 하는 건데 한의원에서 왜 한의사가 그걸 치료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예, 다 알아요. 여러분들 멀쩡할 거 생각해. 턱관절.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턱관절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콩나물처럼 보여요? 예, 콩나물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 뇌예요, 뇌. 이거 밑에 척수. 내가 척수를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선생님, 우리 그 뼈 있죠, 뼈. 여기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뼈예요. 얘가 이제 머리고, 그래서 이제 머리하고 뼈가 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뭔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건 뼈예요, 뼈. 두개골하고 척추뼈, 골반뼈. 근데 이거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건 뼈를 그려놓은 게 아니고 이 뼈 안에 들어있는 뇌와 척수를 그려놓은 거예요. 뇌는 뭐냐면 이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거,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뇌예요, 이게. 이게 뇌고 이렇게 생겼어. 콩나물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쭉 나가. 쭉 나가. 그게 척수야. 근데 이 척수가 저 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노랗게 보이는 거 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척수예요. 이게 뇌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많이 작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콩나물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콩나물 이렇게 중간에서 또 이렇게 가지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는 콩나물 뿌리, 잔뿌리. 이해되세요? 그건데 이제 잔뿌리는 빼고 그냥 중앙만 그려놓은 거야. 저거를 뇌척수를 하는 거고, 저게 영어로 CNS라고 해서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중추신경계. 이거를 비유를 들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기로 이야기를 할게요. 전기 발전소가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우리 병원까지 전기가 와야 되면 발전소에서 바로 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오잖아. 어떻게 오냐면 통으로 아주 고압선으로 해서 이 파주까지 와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파주에서 우리 병원까지 잘잘한 전기선으로 오겠죠. 그 고압선이 저희 병원을 바로 오지는 않겠지, 최소한.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뇌척수라는 중앙에 발전소, 그 다음에 고압선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뿌리가 이렇게 가지쳐서 나오는 거야. 자, 이해되시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몸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전기가 안 흐르면 죽는 거야. 전기가 안 흐르기 시작하면 병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안 흐르면 죽는 거야. 우리 몸은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심장도 왜 뛴다? 전기가 가니까. 여러분 소화가 왜 된다? 전기가 가니까. 오장육부 전기가 가야 움직여요. 자, 반대로 손발, 여기도 전기가 안 가면 안 움직여.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내 몸이 손이 차갑고 발이 차가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렇죠? 혈액순환 안 되니까 차갑겠지.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전기가 안 가니까 차가운 거야. 내 허리가 아프다. 왜 아파? 전기가 잘 안 가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곳은 사실 말초에서 느끼는 거고, 그 원인은 어디서 오냐면 이 중추에서 오는 거예요. 중추에서. 자, 다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게 이제 뇌하고 척수인데, 이 뇌를 보면은 이 뇌가 거의 두부처럼 부들부들해요. 두부처럼. 딱딱한 게 아니야. 두부처럼 부드러워. 근데 우리 몸은 이 뇌가 모든 걸 조종해요. 모든 걸. 자, 오늘 뭘 먹을까 생각하는 것도 어디서 해? 어디서 해? 내가 허리가 아파. 통증을 느끼는 것도 어디서 느껴? 뇌에서 하는 거야. 소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도 어디서 해? 뇌에서 하는 거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운동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야? 뇌에서 하는 거야. 내가 생리를 해.
생리를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되잖아. 누가 하는 거야? 뇌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혈당 조절을 해야 돼. 어디서 하는 거야? 뇌에서 하는 거예요. 혈압 조절이 안 돼. 어디가 망가졌어? 뇌가 망가진 거예요. 내가 땀이 나. 겨드랑이에. 아무 이유 없이. 뭐가 망가졌어? 뇌가 망가진 거예요. 왜? 땀 조절도 뇌에서 하는 거예요. 혈압 조절도 뇌야. 몸이 차가워. 손발이 차. 어디가 망가진가? 뇌가 망가져. 왜? 우리 몸의 체온 조절도 뇌에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뇌에서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케이? 그만큼 뇌가 중요해. 야, 자, 내가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어. 왜 그래? 뇌가 망가졌어. 내가 중풍이 왔어. 왜? 뇌가 망가졌어. 내가 손발이 시려. 왜? 뇌가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원장님 검사로 안 나오잖아. 맞아. 검사로 나올 정도 되면 진짜 심각한 거야. 완전 심각한 거고. 검사로 안 나올 정도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살짝 망가진 거예요. 살짝 기능적으로. 고칠 수가 있지. 여기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온 거잖아. 그죠? 만약에 진짜로 막 MRI 찍어갖고 나올 정도 되면 못 고쳐. 감사해야죠. 고칠 수 있는 정도 망가진 거니까. 자, 이게 뇌가 부들부들하단 말이에요. 자, 뇌가 엄청 중요한데 뇌가 부들부들해. 약하잖아. 약하니까 조물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단단하게 보호를 해야 돼. 두개골이, 해골이 엄청 단단해. 돌처럼. 그쵸?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어. 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단단하니까 얘가 안전할까요? 충격이 받겠죠? 이 딱딱하게 딱 받으면 얘가 충격을 바로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받으면 안 되잖아. 조물주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뭘 해놨냐면 충격 흡수를 하려고 물을 넣어놨어. 물을. 그게 뇌척수액이야. 자, 그런데 뼈에다가 물만 딱 넣어놓으면 물이 새잖아. 줄줄 셀 거 아니에요. 방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막을 씌워놨어. 그게 비닐막이 씌워있다고. 비닐막이. 엄청 예민하게 재질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닐로 해가지고 물을 딱 해서 요를 돌돌돌 뜨게 만든 다음에 그걸 해골 위에다 딱 올려놨다고. 자, 충격을 받아도 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근데 물이 터지면 안 되니까 비닐막으로 쫙 싸놨다고. 아시겠어요? 자, 근데 밖에만 싸놨더니 어떻게 돼? 이게 충격이 밖에서는 흡수가 되는데 안에도 손상이 오니까 이 안에도 물이 있어. 비닐막이 있고.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도 물 흐르게 해놓고 밖에도 물 쫙 해놓고 막으로 쫙 싸놓고 안에도 비닐막 싸갖고 물이 쫙 들어있어. 그렇게 하고 해골로 단단하게 해서 해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막 대리석에 넘어져도 머리가 멀쩡한 거야. 이해돼요? 자, 거기다가 얼마나 또 치밀하게 만들었냐면 머리뼈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머리뼈가 통뼈로 하나인 줄 알지만 봐요. 갈라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붙어 있어. 애들은 심지어 진짜로 벌어져 있고 애들은 성인이 80세, 70세 돼도 이 뼈가 움직여요. 이 뼈가 움직인다고. 이 뼈 움직인 게 안 느껴지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인 50세, 60세 돼가 뇌가 실제로 막 뇌에 물이 차가지고 뇌수종이라고 그래. 뇌수종. 그 머리가 이렇게 커진다고. 머리가 어떻게 커져? 뼈가 움직이니까 커지지. 그렇죠? 그게 근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뼈도 심지어 움직인다고. 왜 움직일까 얘가? 여기가 물이 차가지고 얘가 안 움직이면 압력이 머리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두부가 터져 안 터져? 터지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를 보여야 되니까 내가 커져야지. 이렇게 하고 커지는 거라고. 뇌수종이 있을 때는 머리가 커지는 거라고. 자, 우리가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를 쾅 다쳤어. 그럼 이 안에도 밖에도 멍이 들겠지만 이 안에도 멍들 수 있잖아요. 자, 멍들었는데 뼈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충격이 다 이 머리 안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뇌진탕 걸렸어. 꽉 넘어졌어. 그러면 충격이 딱 왔을 텐데 막 멍이 계속 부어 올라와. 근데 머리뼈가 이렇게 안 벌어지면 어떻게 돼? 충격이 얘한테 계속 가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벌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진짜 뇌가 신기하구나.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비닐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져 있다고요. 여기 뭐가 들어있다고?
물이 들어있어, 물이. 근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뇌와 척수를 보호해주는 물이야.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피야, 피. 피인데 적혈구, 빨간 것만 빠진 피야. 그걸 사실 뭐라고 하냐면 림프액이라고 해요. 림프액. 림프액과 뇌척수액은 거의 유사한 성분이에요. 림프액이 뭐예요, 원장님? 왜 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면 여기 유방암 수술하고 여기가 땡땡 부어. 또 난소암 수술하면 여기다 하면 여기 다리가 땡땡 부어. 콕 찌르면 물이 줄줄줄 나와. 아까 우리 암 환자인데 복수가 쳐가지고 이게 관을 빼놨는데 그 관을 꽂았다가 빼니까 거기서 뺀 데서 구멍에서 줄줄 물이 나와. 약간 누리끼리 해. 그 물이 뭐냐면 림프액이야. 복수, 흉수, 림프액 거의 같은 거예요, 성분이. 피에서 적혈구 뺀 거 다 생각하시면 돼. 이 복수 찬 것도 그냥 물 아니고 다 그 우리 몸에 진짜 소중한 물이라고. 그 뇌척수액을 영어로 CSF라 그래. 뇌척수액. 이 뇌척수액이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 충격 흡수. 뇌척수액이 또 안에도 들어있어. 뇌 안에도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충격 흡수를 다 해준다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해가지고 충격 흡수를 해줘. 자, 첫 번째 충격 흡수. 중요하죠? 안 그러면 죽잖아. 두 번째는 뇌와 척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양 공급을 해줘야 돼. 영양을 공급 안 하면 죽으니까 뇌도 영양 공급 해줘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청소를 해야 돼. 청소. 뇌와 척수에서도 더러운 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청소하는 일을 해야 돼. 자, 이 청소가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병이 뭐냐면 치매, 알츠하이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척수액에 뇌에 쌓여가지고 온다. 알츠하이머가. 그게 이제 알려진 정설이야. 물론 최근 연구에는 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더라. 막 그래. 그리고 파킨슨병. 그러면 또 뭐 알파 사이너스타인인가 뭔가 있어. 이름도 막 복잡해요. 저 안 헤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게 쌓여가지고 파킨슨병이 온다. 파킨슨병이나 치매나 공이 뭐가 문제가 있다? 청소가 잘 안 돼서.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까 충격 흡수도 해야 되고 영양 공급도 하고 청소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야. 왜? 뇌가 제일 중요하니까. 뇌를 보호하는 성분이 잘 이렇게 왔다 갔다 순환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돌아다녀요. 혈관처럼, 혈액처럼. 뇌척수액이 순환을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한다고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왔다 갔다 순환을 잘 해줘야 돼.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야 뇌가 깨끗하고 척수가 깨끗하고 맑아져. 그래야 정상적으로 뇌가 척수가 건강해서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어.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뇌척수액이 순환이 막혀.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혈액순환 안 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병이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뇌척수액 순환이 돼야 뇌척수가 충격 흡수도 해서 좀 건강할 수 있고 영양 공급도 되고 청소도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안 돼. 근데 보니까 이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박동하는 게 필요한 거야. 박동. 자, 피가 왜 흘러요? 심장이 박동하니까 흐르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박동이 필요해. 그걸 CRI라고 그래. 두개골이 숨 쉬고 있더라. 이게 숨 쉬고 있다고. 이게 박동을 한다고. 여러분 박동하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지. 안 느껴져. 근데 이걸 예민하게 촉진하는 의사들이 있어. 그거 박동을. 그래서 거기 어디가 문제에 따라 그거 치료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요.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 치료하려면 이렇게 박동 감지해가지고 치료하려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려. 치료비만 2~30만 원 들어. 한 번 치료하는데 그게 돈이 들면 누구 아무나 우리 한국 사람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잘 안 하는데 요즘 한의사들도 많이 관심 갖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박동이 있더라. 이 박동에 의해서 뭐 한다? 뇌척수액이 순환을 하더라. 이래야 이제 건강할 건데 얘가 박동이 돼야 돼. 1분에 한 6번에서 12번 정도 뛴단 말이에요. 근데 박동이 잘 안 되거나 순환이 잘 안 되면 몸이 망가진다.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순환을 정의하는 제일 대표적인 곳이 한 군데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제일 잘 되는 데 어디야? 톨게이트.
어디든지 그래. 자, 제가 겨울 되니까 동파가 엄청 잘 생겨. 동파가 수도꼭지에서. 동파가 주로 어디가 제일 잘 생긴지 아는 사람. 어디가 생기냐면 접속 부위에 생기는 거예요. 접속 부위. 수도꼭지에서 관하고 연결되는, 수도꼭지랑 관하고 연결되는 부위. 예전에 이 관하고 저 관하고 연결되는 연결 부위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 거기서 항상 동파가 생긴다고요. 하수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마찬가지야. 항상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몸에서 뇌하고 척수가 있다 했잖아. 뇌 척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뇌하고 척수가 연결되는 부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위. 그 부위가 어디야? 딱 이 자리. 연결 부위. 그 연결 부위에 뭐가 있냐면 경추 1번하고 2번이 있어. 이게 자꾸 망가져. 이게. 그게 어디라고요? 여기. 머리하고 경추가 만나는데, 사실은 경추하고 흉추가 만나는 부위, 흉추하고 요추가 만나는 부위, 요추하고 천추가 만나는 부위, 사실은 연결 부위는 원래 다 잘 생겨. 근데 왜 그 중에 제일 경추가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머리하고 연결된 부위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연결 부위는 항상 문제가 생겨. 여러분 무릎 아프죠? 왜 아파? 연결 부위잖아. 발목 아프죠? 왜 아파? 연결 부위잖아. 허리가 왜 아파? 연결 부위잖아. 골반하고. 이 부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디라고? 뇌야, 뇌. 뇌하고 몸 전체 연결 부위가 어디야? 경추. 그 중에서 어디? 경추 1번, 2번. 여기가 망가지는 거라.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뇌척수액이 망가진다는 건 틀어진다는 뜻이고, 마치 이거 똑같아. 여러분 그 호수가 물이 있어. 수도꼭지 물이 있어. 호수를 연결했는데 호수가 누가 이렇게 살짝 꼬아놨어. 그럼 물이 흘러 안 흘러?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꼬아져 있다고. 이게 꼬이면 안 흘러. 그러니까 안 흐르니까 어떻게 돼? 정체가 되면서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병이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꼬아진 걸 풀어주면 하면 되겠죠? 그걸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뭐 MRI 찍었더니 뭐 망가질 이상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이상도 없는데 몸이 안 좋은 거야. 검사에도 안 나와. 이 틀어진 것만 풀어주면 된다고. 이해돼요? 이 틀어진 게 엄청 많이 틀어진 것도 아니야. 살짝 틀어졌어. 그 살짝 틀어진 것만 했더니 몸이 좋아지더라. 왜? 순환이 잘 되면서.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그것까지는 알겠어. 자, 경추 1, 2번이 틀어졌다는 것까지 알겠어. 첫 번째. 아니, 근데 틀어진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틀어졌는데? 두 번째. 아니, 그러면 경추 틀어졌으면 경추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이빨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카이로프라틱 추나하는 분들이 이 경추 틀어진 것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는데, 이거를 계속 다시 추나해서 제자리 놓고 아무리 벨짓해도 다시 계속 틀어져. 계속 꼬인단 말이에요. 이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호수가 꼬인 걸 다시 온상태하고 했는데 또 5분 지나면 또 꼬이고 또 5분 있고 꼬이고, 이거 계속 무한반복이야. 왜 그러지 도대체?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긴장하면서 이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신경이에요. 치아 1번, 2번 상하, 하악, 상하, 머리 이렇게 가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경추 1번으로 가면서 얘가 이 뇌간, 이 부위까지 가. 목하고 뇌간하고 얼굴. 이게 3차 신경이 있는데, 얘가 스트레스만 받으면 틀어져. 신경만 쓰면. 이해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자꾸 경추가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온 상태로 해도 또 틀어지고, 온 상태로 해도 틀어지고. 왜 틀어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그러면 방법이 없나 하다가, 그럼 3차 신경 얘를 좀 진정시키면 어떨까? 3차 신경 어떻게 진정시키지? 3차 신경이 이빨로 나와 있어. 이빨로. 위아래 이빨, 그 턱관절이 많이 나와 있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턱관절이 틀어진 사람, 이빨이 나쁜 사람, 이빨이 막 틀어지고 막 앞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치아 안에가 막 토러스라서 뼈가 막 웃자라고, 또 부정기염이 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 좀 교정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해봤더니 몸이 확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경추 틀어진 게 제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3차 신경이 중요한 거였구나. 범인도 치료법도 열쇠는 3차 신경이었구나. 3차 신경만 교정하면 목 관절이 이 틀어진 게 제대로 오는구나. 그래서 3차 신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걸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턱관절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턱관절 치료하면 사람들이 야, 턱관절이 망가져가지고 입에 벌릴 때 힘든 사람, 입에서 똑똑똑 소리 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치료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고 암 환자도, 치매 환자도, 파킨슨병 환자도, 허리 디스크 환자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다 뭐가 문제다? 경추 1, 2번이 틀어져서 문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턱관절을 자극해서 부드럽게 해줘서 이완시켜서 해결해주면 경추가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지더라. 턱관절은 사실은 범인이기도 하지만 해결사이기도 한 거야. 해결사. 나는 턱관절, 내 턱관절 이렇게 나쁜지 몰랐어요. 맞지? 모르지. 근데 그게 해결사라고. 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럼 내 턱관절이 멀쩡한 거냐? 아니,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많이 망가져 있어. 몰랐을 뿐이야. 자, 그래서 그 턱관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3차 신경이 어디로 나오냐면 치아까지 나와요. 치아까지. 치아를 통해서, 치아 장치를 통해서 턱관절을 살짝 이완시켜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이 TBT라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죠?